오늘 뉴욕타임즈 사옥 앞에서 내일업계 종사자들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델타항공의 전산 시스템 결함으로 세계 곳곳에서 델타항공의 결함과 운항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또 대폭 인상됩니다. 미국 내 아시안 가운데 한인들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즈 사옥 앞에서 내일업계 종사자들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대거 참여한 시위가 개최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성토하고 내일업계 보도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 오전 11시 맨하탄 뉴욕타임스 사옥 앞에서 열렸습니다. 시위는 내일업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뉴욕 한인내일협회,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회원들과 중국계 내일협회 회원 등 소수계 인종 종사자, 그리고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 회원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시위에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사임과 편파 왜곡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고, 아시아인 등 소수계의 스몰 비즈니스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력하게 뉴욕타임스도 잘못된 기사를 정정 기사를 내보내야 되고 뉴욕 주지사의 사임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엔 어린이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부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환기시설 의무화 행정명령 이후 업소 매매가 급감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규모 내일업계에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위를 통해서 주정부에 저희의 어려움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정부에 전달을 하고 저희들이 협력 가운데서 주정부랑 협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상호 회장과 관계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오늘 델타항공의 컴퓨터 시스템이 정전으로 인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승객들이 결항과 운항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델타항공은 오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컴퓨터 고장이 발생해 오늘 오전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편 운항이 지연됐다며 현재 비행 중인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본부에서 오늘 오전 2시 30분께 정전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곧바로 세계 전역에서 전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항공사 홈페이지와 공항 스크린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델타항공은 설명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전 세계에서 365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오늘 낮 현재까지 1000편 이상의 운항이 지연됐지만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전 6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께 소수 항공편의 운항이 재개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결항과 운항 지연 사태가 지속됐습니다.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또 대폭 인상됩니다. 당초 보험회사들의 요청폭보다는 낮아졌지만 개인과 가족 플랜의 경우 월 평균 16%, 소그룹 직장보험은 약 8%가 오릅니다. 뉴욕주 재정국의 2017년도 건강보험료 최종 인상안에 따르면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20개 보험회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가족 플랜 보험료를 월 평균 16.6% 인상합니다. 소그룹 직장보험 플랜은 월 평균 8.3% 오릅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지난 6월 각 보험회사들이 요청한 인상폭보다는 개인보험이 약 33%, 소그룹 직장보험에서 약 14% 낮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보험료가 오르면서 뉴욕주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별로는 크리스탈런 헬스 인슈런스 컴퍼니의 개인 및 가족 플랜 보험료가 무려 80.5%나 오르고 소규모 직장보험 역시 53.5%나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메트로플러스와 놀쇼와 LIJ 인슈런스 컴퍼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오브 뉴욕의 개인과 가족 플랜은 모두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가운데 한인들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아시안과 비교해서 여성 흡연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인종별 흡연율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인 성인 가운데 20%가 흡연자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전 30일 이내에 한 차례라도 흡연 경험이 있으면 흡연자로 분류됩니다. 베트남계 흡연율은 16.3%로 한인 다음으로 높았고 이어 필리핀계 12.6%, 일본계 10.2%, 인도계 7.6%, 중국계 7.6% 순이었습니다. 특히 한인은 유일하게 여성 흡연율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한인 여성의 흡연율은 약 21%로 한인 남성 18%를 앞섰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 인도, 필리핀, 베트남계는 모두 남성 흡연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종 가운데 아시안 흡연율은 타인종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아시안의 흡연율은 10.9%로 모든 인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디안과 알래스카 원주민의 흡연율은 38.9%로 모든 인종 가운데 가장 높았고 백인 흡연율은 24.9%, 흑인도 4명 가운데 1명이 흡연자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은 19.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흡연율은 거의 모든 인종 그룹에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27일부터 무기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에도 다시 오픈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매분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 매분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7일 기준 791명이 동참해 목표 서명자 수 1,000명의 약 80%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중앙아시아 출신 다이애나 마블라노바에 의해 시작됐고 목표 서명자 수를 달성하면 청원서는 연방의회와 국방부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마블라노바는 청원서에서 이번 유해 조치로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분이 프로그램 신청자는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들인데 매분이를 통한 입대가 불가능하면 미 체류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정치나 사회, 문화적 폭력이 심각한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 모병사령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후 매분이 신청 접수가 재오픈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시내의 주택 소유주 4명 중 1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 모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모기지 부담에 뉴욕 시민의 주택 소유 비율도 31%에 그쳤습니다. 뉴욕대 퍼먼센터가 발표한 뉴욕시 주택 소유 및 구매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뉴욕시 주택 소유주의 25%는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주택 모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주택 소유주의 12%가 소득의 50% 이상을 모기지로 지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보루별로는 브루클린 주택 소유주가 29%로 가장 높았고 브롱스 28%, 퀸즈 26%, 스테이튼 아일랜드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맨하탄은 12%로 가장 높은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 많아서 다소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 시민의 주택 소유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크게 뒤처졌습니다. 전국의 주택 소유 비율은 61%였지만 뉴욕 시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31%에 그쳤습니다. 보루별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68%로 가장 높았고 퀸즈 43%, 브루클린 28%, 맨하탄 23%, 브롱스 18%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42%, 아시안 39%, 흑인 26%, 히스패닉 15%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먹거나 마시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초 적발 시 200에서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운전 중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이른바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벌을 내리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주의 운전으로 최초 적발 시 200에서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는 400에서 600달러, 3회 이상은 600에서 800달러 벌금에 90일간 면허 정지 처분도 내려집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입장은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라며 경찰 단속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법안이라며 운전 중 다른 행위를 하려면 잠시 차량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전할 때 여러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30세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경찰에 의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흑인 가운데 절반, 아시아는 4명 가운데 1명이 주변 지인이 경찰 폭행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수계 대상 설문조사기관 젠포워드는 전국 18세에서 30세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변 지인이 경찰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에는 AP통신과 시카고대 연구기관 NORC가 공동 참여했고 조사 결과 경찰로부터 폭력을 당한 지인이 주변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달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의 경우 응답자의 2명 중 1명꼴인 44%가 주변에 경찰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아시안 23%, 히스패닉은 22%, 백인 응답자의 비율은 19%에 그쳐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본인이 직접 경찰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흑인이 22%, 히스패닉 18%, 백인 11%, 아시아는 6%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경찰에 의한 흑인 시민 총격, 살해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흑인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히스패닉 응답자의 76%, 아시안 67%, 백인은 48%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부터 모든 전철역 철로를 대상으로 대규모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 작업으로 한층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9월 12일부터 매 2주마다 500명을 동원해서 뉴욕 시내 모든 전철역 469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철로 청소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는 철로의 쓰레기 수거 작업으로 주의 확산을 막고 쓰레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운행이 지연 또는 정지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이번에 펼치는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 작업으로 전철이 훨씬 수월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력 증원과 함께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진공 청소 열차도 새롭게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진공장치가 달린 진공 청소 열차는 철로 위를 달리며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철로를 청소해왔지만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한국의 우수 문화작품으로 선정된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에 발벗고 나선 모습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39점의 공예품을 1층 민원실에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전시물은 케이콘 행사를 통해 소개돼 인기를 끈 상품들로 한인은 물론 타인종 커뮤니티에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실용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우수 문화상품 지정 제도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고자 한국 정부가 만들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합병 이후 뱅크 오브 호프로 이름을 바꾼 BBCN과 윌셔은행이 경영 실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뱅크 디렉터 매거진이 지난해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 뱅크 퍼포먼스 스코어카드에서 BBCN은 전국 중형은행 중 14위를, 위셔은행은 전국 소형은행 중 6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특히 뱅크 퍼포먼스 스코어카드는 5개의 주요 지표를 통해 경영 실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익성과 자본 총액, 자산 건전성 등이 지표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한일은행 가운데 소형은행에 속하는 한미은행은 1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탈모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을 대량으로 배양해서 이식하는 방식으로 약 5년 뒤에는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인 탈모. 최근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排水口を見ると真っ青になるぐらい、本当100本とか200本ぐらい。 일본에선 40세 이상 여성의 절반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쿄의 한 연구소가 주목할 만한 치료법을 선보였습니다.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을 대량으로 배양해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毛包元気種を作って植えるというのは、根本的に違う治療のアプローチかと。 쥐를 이용한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쥐에서 모낭 세포를 추출해 대량으로 배양한 뒤 털이 없는 쥐의 피부에 이식하자 3주 뒤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모낭이 이식된 쥐의 피부에서 검고 굵은 털이 쑥쑥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진은 탈모 환자의 모낭을 추출해 대량으로 배양한 뒤 탈모 부위에 이식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の治療を一度行えば、その方はずっと自分自身の毛で髪の毛のヘアサイクルというのを繰り返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 연구진은 임상 실험을 거쳐 5년쯤 뒤부터는 모낭세포 배양법을 이용해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 가정상담소의 상반기 한라인 상담 통계 결과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572건의 상담 가운데 1,237건, 79%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케이스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중 절대 다수인 82%는 여성이었고 18%가 남성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2%는 25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이었고 나머지는 아동과 청소년, 노인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뉴저지 패세이 카운티 웨인의 하이 마운틴팍 등산로에 누군가 고의로 설치한 모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하이 마운틴팍의 주요 등산로와 산악 자전거 코스에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못이 박힌 판자와 철조망 등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등산로를 수색해 위험물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이 9일 뉴욕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과학수사관을 개방하고 투어 및 설명회를 갖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범죄수사물 CSI의 배경이 되기도 한 국가과학수사관은 이번에 최초로 학생들에게 개방됩니다. 국가과학수사관 투어는 9일 검시관 DNA 연구실 빌딩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진행되고 투어를 원하는 고등학생은 뉴욕시 검시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는 5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교육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사이버 한국외대는 뉴욕 한인상공회의소를 통해 입학한 미주 한인들에게 입학금 전액을 감면하고 정규 학기 수업료는 4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한인 2세를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로서 저소득 가정의 집 전화나 셀폰의 비용을 매달 깎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전화나 셀폰 모두 혜택은 드리지 못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한 가정에 하나만의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몇십 불씩 지불하던 전화비를 거의 무료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1년으로 환산해 보면 수백 불의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드리는 가정은 수입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135% 이하로서 독신의 경우는 16,038불, 부부는 21,627불, 4인 가족의 경우에는 32,805불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수입을 떠나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혜택이 있으면은 그 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역시 해당되는데, 연방정부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이나 섹션 8에 거주하였다는 증명, 푸드 스탬프 수혜하고 있다는 증명, 저소득 가정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 메디케이드 수혜자, SSI 수혜자, Temporary Assistant for Needy Family, TNAP이죠. 수혜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살고 있는 그 주 내에서 전화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전화회사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Assurance Wireless, Verizon Wireless, SafeLink Wireless, Gtel 등 수많은 회사들 중에 한 곳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한 회사에다 연락을 하셔서 라이프라인을 신청한다고 하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소셜시큐리티의 마지막 4자리를 기입을 하십니다. 혜택을 받는 것을, 수입 외에 혜택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라이프라인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서류를 증명해서 신청서와 함께 반송하고, 수입을 근거로 하여 기입하는 분들은 예년의 세금 보고서 또는 현재 수입 증명, 연금 또는 사회보장금 또는 기타 여러 가지로 수입의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를 보내준 그 전화회사에 반송을 하시게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그 신청서는 USA C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을 해가지고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라이프라인의 중복 신청 등이 있는가 확인합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Third Party Identity Verification TPIV, 즉 제3자 인적 사항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라이프라인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에서는 신청자에게 제3자 인적 사항 확인 결함 TPIV failure 통보를 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 서류에 포함될 수 있는 증명서 등은 운전면허증, 출생증명, W2, 사회보장카드, 영주권, 시민권, 여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접수되어서 통과되면 라이프라인의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등록을 마치고 전화회사에서 셀폰을 보내드립니다. 셀폰을 즉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라이프라인을 기존의 집전화로 혜택을 받기 원하시면 전화회사에다 전화하셔서 언제부터 할인 혜택을 적용되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인근 한인들이 운영하는 봉사기관을 방문하셔서 라이프라인이 뭐냐 그런 문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메디칼 긴급 호출 서비스로 혼자 살면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목에 걸거 있거나 발로 누를 수 있는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 긴급 호출을 요청하는 전화 서비스를 필립 회사가 라이프라인이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의 라이프라인과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정부 라이프라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필립스 라이프라인이라고 이를 부르고 있는데, 이 긴급 호출 라이프라인은 라이프 알럿, 메디컬 알럿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혼자 사시는 분들의 독립생활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개발된 것입니다. 이 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 중 3명 중 1명이 낙상을 경험하고 있고 80%는 지병이 있고
68%는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살아가신 노인들의 경우 낙상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이전되는 비율이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한 40%가 높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 연령이 증가하면서 낙상이나 스트로크, 신체 이상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간단한 호출로 연결되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프라인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 7일 24시간 가동되는 호출 서비스로서 한 달에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목에 거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월에 19불에서 49불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자녀들이 부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필립스 라이프라인을 입력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의 라이프라인을 소개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곳에 따라서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